안녕하세요. 동화 할아버지예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이제는 잠시 쉰다고 생각하고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기대 보세요. 잠든 숲의 우체통.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아무도 편지를 쓰지 않는 시대에 아직도 누군가의 마음을 기다리던 작은 우체통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천히 들어주세요. 어느 바닷가 마을 뒤편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숲이 하나 있었어요. 그 숲은 이상하게도 낮보다 밤이 더 환했어요. 해가 지고 나면 나무 껍질 사이로 아주 얇은 은빛이 흘러나왔고 풀잎 끝에는 별빛처럼 작은 물방울들이 매달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잠든 숲이라고 불렀어요. 무서워서 그렇게 부른 건 아니었어요. 그 숲에 들어가면 누구든 말수가 줄어들고 걷는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거든요. 마치 숲 전체가 긴 꿈을 꾸고 있어서 괜히 큰 소리를 내면 그 꿈이 깨질 것만 같았어요. 숲 입구에는 낡은 우체통 하나가 서 있었어요. 붉은색이었을 텐데 오랜 비와 바람에 빛이 바래 이제는 노을과 녹슨 철 사이에 색이 되었어요. 우체통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보내지 못한 편지를 넣어주세요. 숲이 대신 전해드립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웃고 지나갔어요. 숲이 편지를 전한다고? 하지만 오래전부터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그 우체통 앞에서 쉽게 웃지 못했어요. 어릴 적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 사람, 멀리 떠난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한 사람, 이제는 만날 수 없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그 우체통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편지를 넣었어요. 답장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조금 편안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마치 종이에 적은 말들이 자기 가슴 속에서 빠져나와 어딘가 따뜻한 곳에 놓인 것처럼요. 그 우체통을 돌보는 사람은 마을 끝 오래된 등대집에 사는 한 노인이었어요. 노인은 매일 아침 작은 가죽 가방을 들고 숲 입구로 갔어요. 우체통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편지를 꺼냈어요. 하지만 노인은 그 편지를 읽지 않았어요. 그저 편지 봉투 위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 숲 안쪽에서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어요. 그 바람은 이상했어요. 바다 냄새도 나고 오래된 책 냄새도 나고 갓 구운 빵처럼 포근한 냄새도 났어요. 노인은 편지들을 가방에 넣고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숲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밤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는 동안 그 나무는 한자리에서 계절을 세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 나무 밑에 편지를 묻었어요. 그러면 밤이 되었을 때 편지 속에 적힌 말들이 나무 뿌리를 타고 숲 전체로 번져갔어요. 후회는 이끼가 되었고 그리움은 달빛이 되었고 고마움은 잎사귀 뒤편에 숨은 작은 빛이 되었어요. 그래서 잠든 숲은 밤마다 환했던 거예요. 그 숲은 사람들이 삼켜버린 말들로 빛나고 있었어요. 노인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는 8살쯤 되었고 바다보다 구름을 더 오래 바라보는 아이였어요. 아이는 할아버지를 따라 숲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편지는 어디로 가요?
아이가 물으면 노인은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편지는 갈 곳을 알아서 찾아간단다. 주소가 없어도요. 주소보다 더 정확한 게 있거든. 그게 뭔데요? 노인은 아이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톡 짚었어요. 여기서 진짜로 부른 이름. 아이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마음에 들었어요. 주소보다 정확한 이름. 그 말은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아이는 자라면서도 그 우체통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마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항구에는 커다란 배가 줄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어요. 바닷가의 오래된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아이들이 뛰놀던 골목에는 바람만 지나갔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은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말은 작은 화면 안에서 빠르게 오고 갔어요. 고맙다는 말도 짧아졌고 미안하다는 말도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어떤 말들은 너무 쉽게 지워졌어요. 우체통은 점점 비어갔어요. 하루에 한 통, 사흘에 한 통, 일주일에 한 통. 그러다 어느 달에는 편지가 한 장도 오지 않았어요. 노인은 그날도 우체통을 열었어요. 안에는 낙엽 하나만 들어 있었어요. 노인은 낙엽을 꺼내 오래 바라보다가 웃었어요. 너라도 와줘서 고맙구나.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안 쓰면 이 우체통은 어떻게 돼요? 노인은 천천히 우체통 문을 닫았어요. 삐걱 낡은 새가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기다리는 거지. 언제까지요? 누군가 다시 말하고 싶어질 때까지. 그런 날이 올까요? 노인은 바다 쪽을 바라봤어요. 해질 무렵의 바다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조용했어요. 사람은 결국 돌아온단다. 빠른 말로는 닿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해 겨울 노인은 많이 아팠어요. 바람이 거칠게 불던 밤이었어요. 등대집 창문이 덜컹거리고 난로 속 불씨가 작게 흔들렸어요. 노인은 아이를 불렀어요. 아이는 할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어요. 노인은 오래된 열쇠 하나를 아이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 열쇠는 우체통 열쇠였어요. 이제 네가 열어야 할 것 같구나.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할아버지가 계속하면 되잖아요. 노인은 웃었어요. 그 웃음은 아주 얇았지만 따뜻했어요. 편지를 지키는 사람은 편지를 대신 쓰는 사람이 아니란다. 다만 누군가 자기 마음을 버리지 않도록 곁에 서 있는 사람이야. 아이는 눈물이 났어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해요? 매일 열어보렴. 비어 있어도 열어보고 가득 차 있어도 열어보렴. 기다림은 문을 여는 일에서 시작되니까. 그날 밤 노인은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아침을 보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조용히 배웅했어요. 누군가는 말했어요. 참 이상한 분이었지. 편지도 안 오는 우체통을 평생 돌보셨으니. 또 누군가는 말했어요. 그래도 그분이 계셔서 마을이 덜 외로웠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할아버지의 가죽 가방을 꼭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혼자 숲 입구로 갔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내려와 우체통 위에 쌓였어요. 아이는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찰칵 우체통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빈 어둠뿐이었어요. 아이는 그 안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비어 있다는 건
끝났다는 뜻이 아닐지도 몰라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에요. 아이는 우체통 문을 닫고 할아버지처럼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기다릴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숲은 들은 것 같았어요. 나뭇가지 끝에서 눈송이 하나가 반짝였거든요. 시간은 흘렀어요. 아이는 자라 소년이 되었고 소년은 청년이 되었어요. 마을은 더 조용해졌어요. 청년은 등대집에서 살며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갔어요. 매일 아침 우체통을 열었어요. 대부분 비어 있었어요. 가끔 장난으로 넣은 종이 조각이 있었고 어떤 날은 관광객이 버린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청년은 화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꺼내 치웠어요. 그래도 아주 드물게 진짜 편지가 들어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청년은 편지를 가방에 넣기 전에 봉투 위에 손을 얹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면 숲 안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청년은 알 수 있었어요. 이 편지는 무겁구나. 이 편지는 오래 참았구나. 이 편지는 누군가를 살리고 싶구나. 편지의 내용은 읽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어느 봄날 우체통 안에 파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날에게. 청년은 그 봉투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밤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그날 밤 잠든 숲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잎이 아직 나지 않은 가지들이 작은 종소리처럼 떨렸고 땅속에서 아주 낮은 울림이 들려왔어요. 청년은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갔어요. 숲 입구 우체통 앞에 낯선 문이 하나 서 있었어요. 문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문틀에는 달빛이 얇게 감겨 있었어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정말 돌아가고 싶은 사람만 여시오. 다만 돌아간 뒤에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은 숨을 삼켰어요. 그 순간 숲 안에서 오래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편지는 갈 곳을 알아서 찾아간단다. 청년은 문고리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 너머에는 바닷가 골목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진 생선 가게, 문 닫은 빵집, 어릴 적 뛰놀던 계단, 그리고 등대집 창문에 켜진 작은 불빛. 청년은 알았어요. 이곳은 과거였어요. 그가 8살이던 겨울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청년은 천천히 걸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오래된 길은 기억보다 좁았고 바람은 기억보다 차가웠어요. 등대집 문을 열자 난로 앞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아직 살아있는 할아버지. 청년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 기다렸다는 듯 웃었어요. 왔구나. 청년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아버지, 그 말 하나를 꺼내는데 긴 세월이 걸린 사람처럼 목이 메었어요. 저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난로에 장작을 하나 넣었어요. 불꽃이 잠시 커졌어요. 매일 열어보았니? 네. 비어 있어도? 네. 그럼 잘하고 있는 거야. 청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편지는 점점 줄어들고
마을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이야, 늘 자기 마음이 늦었다고 생각한단다. 늦었다고요? 그래, 사랑한다 말하기엔 늦었고, 미안하다 말하기엔 늦었고, 고맙다 말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마음은 시계가 아니야. 늦게 도착해도 진심이면 길을 만든단다. 청년은 조용히 울었어요. 저는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 손은 늙고 거칠었지만 봄볕처럼 따뜻했어요. 지금 했잖니. 너무 늦었어요. 아니, 마침 알맞게 도착했구나. 청년은 한참 동안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문에 적힌 글이 떠올랐어요. 돌아간 뒤에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은 알았어요. 이 밤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요. 할아버지, 저는 다시 가야 해요. 그래, 가면 또 혼자일지도 몰라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야. 세상 어딘가에서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와 함께 숨 쉬고 있단다. 청년은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왔어요. 다시 달빛의 문을 지나자 그는 현재의 숲 입구에 서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우체통 위에는 파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까 묻었던 편지였어요. 하지만 봉투 뒤편에 새로운 글씨가 생겨 있었어요. 돌아가고 싶은 날은 되찾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그 문장을 보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청년은 작은 일을 하나 시작했어요. 우체통 옆에 나무판을 세웠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잘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보내지 못한 말이 있다면 이곳에 놓고 가세요. 숲은 재촉하지 않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저녁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우체통 앞에 섰어요.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접힌 종이 한 장을 넣었어요. 청년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다음 날에는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가 왔어요. 그는 우체통 앞에서 1시간 가까이 서 있다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내 넣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왔어요. 할머니는 봉투를 넣고 나서 우체통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늦어서 미안해. 그 말이 바람에 실려 청년에게 닿았어요. 편지는 조금씩 늘어났어요. 어떤 편지는 세상을 떠난 강아지에게 쓴 것이었어요. 어떤 편지는 어릴 적 자기 자신에게 쓴 것이었어요. 어떤 편지는 이미 화해했지만 그때 하지 못한 말을 다시 적은 것이었어요. 청년은 여전히 편지를 읽지 않았어요. 대신 밤나무 아래 묻었어요. 그러면 숲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더 은은하고 깊은 빛이었어요. 그 빛은 화려하게 번쩍이지 않았어요. 그저 길 잃은 사람이 멀리서 보고 안심할 만큼만 조용히 빛났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밤이었어요. 큰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졌어요. 바닷물이 거칠게 밀려오고 숲 아래 계곡물이 불어났어요. 청년은 걱정이 되어 우체통으로 달려갔어요. 우체통은
빗물에 반쯤 잠겨 있었어요. 청년은 온몸이 젖는 것도 있고 우체통을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젖으면 안 됐어요. 청년은 편지들을 가방에 쓸어 담고 품에 안았어요. 그때 흙탕물이 밀려왔어요. 청년은 발을 헛디뎠고 가방이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편지들이 물 위로 흩어졌어요. 청년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물살이 너무 빨랐어요. 편지 한 장, 두 장, 수십 장의 편지가 어둠 속으로 떠내려갔어요. 청년은 무너진 사람처럼 빗속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그 편지들은 누군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누군가 어렵게 꺼낸 고백이었어요. 누군가 겨우 놓아준 슬픔이었어요. 그걸 지키는 게 자신의 일이었는데 자신이 놓쳐버린 거예요. 비는 밤새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숲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우체통은 기울어졌고 밤나무 주변에 흙도 패여 있었어요. 청년은 말없이 편지를 찾았어요. 강가를 걷고 바위 틈을 뒤지고 나뭇가지에 걸린 종이 조각을 주웠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청년을 위로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그 비엔 아무도 못 막았어. 하지만 청년은 듣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새벽 그는 우체통 앞에 서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지키지 못할 마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그때 숲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사각, 사각. 누군가 종이를 접는 소리였어요. 청년이 고개를 들자 밤나무 아래에 낯선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은 달빛처럼 빛났고 옷자락에는 마른 잎들이 붙어 있었어요. 노인은 종이배를 접고 있었어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노인은 웃었어요. 나는 숲이 오래 보관한 대답이란다. 대답이요? 그래. 사람들은 편지를 넣지만 답장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대답은 늘 다른 모양으로 온단다. 청년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편지들을 잃어버렸어요. 노인은 종이배 하나를 들어 보였어요. 그 종이는 어딘가 익숙했어요. 물에 젖어 글씨가 번진 편지지였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야. 물에게 맡겨진 거지. 하지만 글씨가 다 지워졌잖아요. 글씨는 지워져도 마음의 방향은 남는단다. 노인은 종이배를 계곡물 위에 띄웠어요. 종이배는 이상하게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청년은 눈을 크게 떴어요. 종이배는 숲 안쪽으로, 밤나무 뿌리 사이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깊은 곳으로 흘러갔어요. 편지는 꼭 종이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야. 어떤 말은 물이 가져가고, 어떤 말은 바람이 가져가고, 어떤 말은 누군가의 꿈속에서 도착하지. 청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저는 무서워요. 또 잃어버릴까봐. 노인은 청년을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지킨다는 건 절대 잃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야. 잃어버린 뒤에도 그 의미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노인은 마지막 종이배를 접어 청년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네가 직접 편지를 써보렴. 제가요? 너는 늘 남의 편지만 지켰지. 내 마음은 어디에 두었니? 그 말에 청년은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는 한 번도 자기 편지를 쓴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두렵고
외롭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늘 지키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말들을 삼켰어요. 그날 밤 청년은 등대집으로 돌아가 하얀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썼어요. 받는 사람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맞는 일이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져요. 어떤 날은 제가 숲보다 작고 우체통보다 낡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오늘 알았어요. 편지를 지킨다는 건 완벽하게 보관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일이란 걸요. 저는 앞으로도 문을 열어볼게요. 비어 있어도 열고, 젖어 있어도 열고, 무너져도 다시 세워볼게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조금 덜 외로워요. 청년은 편지를 접어 우체통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쓴 편지를 밤나무 아래 묻었어요. 그날 밤 숲은 아주 오래 빛났어요. 빛은 나뭇잎에서 시작해 계곡물로 흘렀고 계곡물은 바다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바다는 밤새 은빛으로 출렁였어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전날 잃어버린 편지를 쓴 사람들이 저마다 꿈을 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먼저 떠난 어머니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 꿈을 꾸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그 사람은 꿈속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밥 먹어라. 그럼 됐다. 어떤 아이는 잃어버린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꿈을 꾸었어요. 강아지는 품에 안기더니 아이의 손등을 핥았어요. 아이는 깨어나서 오래 울었지만 그 울음은 전보다 덜 아팠어요. 어떤 노인은 젊은 시절 헤어진 친구를 만나는 꿈을 꾸었어요. 둘은 아무 말 없이 바닷가를 걸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친구가 말했어요. 늦게라도 와줘서 고맙다. 사람들은 하나둘 잠든 숲의 우체통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청년에게 말했어요. 편지가 도착한 것 같아요.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이제 알았어요. 편지는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모양을 바꾸어 각자의 밤으로 도착한 거였어요. 이후로 잠든 숲의 우체통은 마을의 작은 의식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생일이 지나면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른들은 쉽게 말하지 못한 사과를 적었어요. 노인들은 먼저 떠난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누군가는 편지지 대신 나뭇잎에 한 줄을 적어 넣었고 누군가는 사진 뒤편에 작은 문장을 남겼어요. 청년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주었어요. 세월이 또 흘렀어요. 청년의 머리에도 하얀 눈 같은 것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어요. 걸음은 느려졌고 우체통 문을 열 때마다 손목이 조금씩 아팠어요.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숲 입구로 갔어요. 어느 가을날 마을에 낯선 아이가 찾아왔어요. 아이는 도시에서 이사 온 아이였고 말수가 아주 적었어요. 아이의 부모는 바닷가의 빈 빵집을 고쳐 작은 책방을 열었어요. 아이는 자주 숲 입구에 와서 우체통을 바라봤어요. 편지를 넣지는 않았어요.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노인이 된 청년은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기다려 주었어요. 말을 걸 준비가 될 때까지. 며칠 뒤 아이가 먼저 물었어요. 정말 편지가 도착해요? 노인은 웃었어요. 가끔은
생각보다 멀리 도착하지. 죽은 사람한테도요. 노인은 아이의 눈을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너무 일찍 배운 슬픔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 죽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아직 울지 못한 사람에게도 아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는 편지를 넣지 않고 돌아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름달이 뜬 밤, 아이는 우체통 앞에 왔어요. 손에는 아주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아이는 봉투를 넣기 전 노인에게 물었어요. 읽어보지 않을 거죠? 읽지 않을 거야. 정말요? 내 마음은 내 것이니까. 아이는 그제야 봉투를 넣었어요. 그리고 뛰어가듯 숲을 떠났어요. 노인은 봉투 위에 손을 얹었어요. 아주 작은 떨림이 느껴졌어요. 아직 다 울지 못한 마음, 아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슬픔. 노인은 그 편지를 밤나무 아래 묻었어요. 그날 밤 숲은 아주 부드러운 빛을 냈어요. 마치 누군가 잠든 아이의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는 것처럼요. 다음 아침 아이는 다시 찾아왔어요. 눈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가벼워 보였어요. 꿈에 엄마가 나왔어요. 노인은 조용히 들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울어도 된다고요. 그런데 웃어도 된다고요. 아이는 말을 마치고 참았던 숨을 내쉬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도착했구나. 아이는 우체통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이거 열어봐도 돼요? 노인은 오래전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했던 질문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언젠가 네가 매일 열어보고 싶어진다면. 아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아이는 자주 노인을 도왔어요. 우체통 주변에 낙엽을 쓸고 기울어진 나무판을 바로 세우고 비 오는 날이면 작은 천막을 쳤어요. 노인은 아이에게 말했어요. 편지를 지킨다는 건 사람들의 비밀을 아는 일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야. 아이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어요. 또 세월이 흘렀어요. 노인은 아주 늙었어요. 어느 겨울밤 그는 등대집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렸고 난로에서는 작은 불꽃이 흔들렸어요. 이제 자란 아이가 그의 곁에 앉아 있었어요. 노인은 서랍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어요. 오래된 우체통 열쇠였어요. 열쇠는 수많은 손을 지나온 듯 반질반질해져 있었어요. 이제 네가 열어야 할 것 같구나. 아이는 이제는 어른이 된 그 아이는 눈물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열어볼게요. 노인은 미소 지었어요. 비어 있어도 비어 있어도요. 가득 차 있어도 가득 차 있어도요. 젖어 있어도 그 사람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젖어 있어도 다시 말려볼게요. 노인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됐다. 그 밤 노인은 깊은 잠에 들었어요. 숲은 조용히 빛났어요. 누군가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도 숲은 슬프게 울지 않았어요. 대신 길을 밝혔어요.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지킴이는 우체통 앞에 섰어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그는 열쇠를 꺼내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찰칵.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음 지킴이에게. 그는 한참 망설였어요. 이 편지는 읽어도 되는 걸까? 봉투 뒤편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만은 읽어주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기다리는 일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일입니다. 그는 그 문장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우체통 문을 닫았어요. 그날부터 잠든 숲의 우체통은 다시 매일 열렸어요. 마을은 여전히 작았고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말을 삼켰고 때로는 너무 늦게 깨달았고 가끔은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먼저 해버렸어요. 하지만 숲 입구에는 언제나 낡은 우체통이 서 있었어요. 누군가 늦은 밤 찾아와도 새벽에 몰래 와도 눈물 묻은 편지를 넣고 도망치듯 돌아가도 그 우체통은 묻지 않았어요. 왜 이제 왔냐고 묻지 않았고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저 작은 쇠문을 열고 조용히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숲은 그 말들을 오래 품었다가 언젠가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돌려보냈어요. 꿈으로, 바람으로, 파도 소리로, 우연히 펼친 책의 한 문장으로, 아침 식탁에 놓인 따뜻한 찻잔으로, 또는 아주 오래 참았던 눈물 한 방울로. 그러니 혹시 여러분에게도 아직 보내지 못한 말이 있다면요. 너무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은 늦게 도착해도 진심이면 길을 찾는데요.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는 잠든 숲의 우체통처럼 여러분의 말을 조용히 받아줄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밤 마음속에 오래 접어둔 편지가 있다면 천천히 펼쳐보세요. 누군가에게 보내도 좋고 보내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그 마음을 영영 없는 것처럼 혼자 어둠 속에 두지는 말아요. 숲은 재촉하지 않아요. 달빛도 재촉하지 않아요. 진심은 언제나 자기 속도대로 걸어와 마침내 도착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잠든 숲의 우체통은 아마 오늘 밤 어딘가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있을 거예요. 삐걱 작은 소리를 내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당신의 편지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잠든 숲의 우체통.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아무도 편지를 쓰지 않는 시대에 아직도 누군가의 마음을 기다리던 작은 우체통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천히 들어주세요. 어느 바닷가 마을 뒤편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숲이 하나 있었어요. 그 숲은 이상하게도 낮보다 밤이 더 환했어요. 해가 지고 나면 나무 껍질 사이로 아주 얇은 은빛이 흘러나왔고 풀잎 끝에는 별빛처럼 작은 물방울들이 매달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잠든 숲이라고 불렀어요. 무서워서 그렇게 부른 건 아니었어요. 그 숲에 들어가면 누구든 말수가 줄어들고 걷는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거든요. 마치 숲 전체가 긴 꿈을 꾸고 있어서 괜히 큰 소리를 내면 그 꿈이 깨질 것만 같았어요. 숲 입구에는 낡은 우체통 하나가 서 있었어요. 붉은색이었을 텐데 오랜 비와 바람에 빛이 바래 이제는 노을과 녹슨 철 사이에 색이 되었어요.
우체통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보내지 못한 편지를 넣어주세요. 숲이 대신 전해드립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웃고 지나갔어요. 숲이 편지를 전한다고? 하지만 오래전부터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그 우체통 앞에서 쉽게 웃지 못했어요. 어릴 적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 사람, 멀리 떠난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한 사람, 이제는 만날 수 없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그 우체통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편지를 넣었어요. 답장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조금 편안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마치 종이에 적은 말들이 자기 가슴 속에서 빠져나와 어딘가 따뜻한 곳에 놓인 것처럼요. 그 우체통을 돌보는 사람은 마을 끝 오래된 등대집에 사는 한 노인이었어요. 노인은 매일 아침 작은 가죽 가방을 들고 숲 입구로 갔어요. 우체통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편지를 꺼냈어요. 하지만 노인은 그 편지를 읽지 않았어요. 그저 편지 봉투 위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 숲 안쪽에서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어요. 그 바람은 이상했어요. 바다 냄새도 나고 오래된 책 냄새도 나고 갓 구운 빵처럼 포근한 냄새도 났어요. 노인은 편지들을 가방에 넣고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숲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밤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는 동안 그 나무는 한자리에서 계절을 세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 나무 밑에 편지를 묻었어요. 그러면 밤이 되었을 때 편지 속에 적힌 말들이 나무 뿌리를 타고 숲 전체로 번져갔어요. 후회는 이끼가 되었고, 그리움은 달빛이 되었고, 고마움은 잎사귀 뒤편에 숨은 작은 빛이 되었어요. 그래서 잠든 숲은 밤마다 환했던 거예요. 그 숲은 사람들이 삼켜버린 말들로 빛나고 있었어요. 노인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는 8살쯤 되었고 바다보다 구름을 더 오래 바라보는 아이였어요. 아이는 할아버지를 따라 숲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편지는 어디로 가요? 아이가 물으면 노인은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편지는 갈 곳을 알아서 찾아간단다. 주소가 없어도요? 주소보다 더 정확한 게 있거든. 그게 뭔데요? 노인은 아이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톡 짚었어요. 여기서 진짜로 부른 이름. 아이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마음에 들었어요. 주소보다 정확한 이름. 그 말은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아이는 자라면서도 그 우체통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마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항구에는 커다란 배가 줄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어요. 바닷가의 오래된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아이들이 뛰놀던 골목에는 바람만 지나갔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은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말은 작은 화면 안에서 빠르게 오고 갔어요. 고맙다는 말도 짧아졌고 미안하다는 말도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어떤 말들은 너무 쉽게 지워졌어요. 우체통은 점점 비어갔어요. 하루에 한 통, 사흘에 한 통, 일주일에 한 통. 그러다 어느 달에는 편지가 한 장도 오지 않았어요. 노인은 그날도 우체통을 열었어요. 안에는 낙엽 하나만 들어 있었어요. 노인은 낙엽을 꺼내
오래 바라보다가 웃었어요. 너라도 와줘서 고맙구나.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안 쓰면 이 우체통은 어떻게 돼요? 노인은 천천히 우체통 문을 닫았어요. 삐걱. 낡은 새가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기다리는 거지. 언제까지요? 누군가 다시 말하고 싶어질 때까지. 그런 날이 올까요? 노인은 바다 쪽을 바라봤어요. 해질 무렵의 바다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조용했어요. 사람은 결국 돌아온단다. 빠른 말로는 닿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해 겨울 노인은 많이 아팠어요. 바람이 거칠게 불던 밤이었어요. 등대집 창문이 덜컹거리고 난로 속 불씨가 작게 흔들렸어요. 노인은 아이를 불렀어요. 아이는 할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어요. 노인은 오래된 열쇠 하나를 아이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 열쇠는 우체통 열쇠였어요. 이제 네가 열어야 할 것 같구나.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할아버지가 계속하면 되잖아요. 노인은 웃었어요. 그 웃음은 아주 얇았지만 따뜻했어요. 편지를 지키는 사람은 편지를 대신 쓰는 사람이 아니란다. 다만 누군가 자기 마음을 버리지 않도록 곁에 서 있는 사람이야. 아이는 눈물이 났어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해요? 매일 열어보렴. 비어 있어도 열어보고 가득 차 있어도 열어보렴. 기다림은 문을 여는 일에서 시작되니까. 그날 밤 노인은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아침을 보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조용히 배웅했어요. 누군가는 말했어요. 참 이상한 분이었지. 편지도 안 오는 우체통을 평생 돌보셨으니. 또 누군가는 말했어요. 그래도 그분이 계셔서 마을이 덜 외로웠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할아버지의 가죽 가방을 꼭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혼자 숲 입구로 갔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내려와 우체통 위에 쌓였어요. 아이는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찰칵 우체통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빈 어둠뿐이었어요. 아이는 그 안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비어 있다는 건 끝났다는 뜻이 아닐지도 몰라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에요. 아이는 우체통 문을 닫고 할아버지처럼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기다릴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숲은 들은 것 같았어요. 나뭇가지 끝에서 눈송이 하나가 반짝였거든요. 시간은 흘렀어요. 아이는 자라 소년이 되었고 소년은 청년이 되었어요. 마을은 더 조용해졌어요. 청년은 등대집에서 살며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갔어요. 매일 아침 우체통을 열었어요. 대부분 비어 있었어요. 가끔 장난으로 넣은 종이 조각이 있었고 어떤 날은 관광객이 버린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청년은 화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꺼내 치웠어요. 그래도 아주 드물게 진짜 편지가 들어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청년은 편지를 가방에 넣기 전에 봉투 위에 손을 얹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면 숲 안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청년은 알 수 있었어요. 이 편지는 무겁구나. 이 편지는 오래 참았구나. 이 편지는 누군가를 살리고 싶구나. 편지의 내용은 읽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어느 봄날 우체통 안에
파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날에게. 청년은 그 봉투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밤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그날 밤 잠든 숲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잎이 아직 나지 않은 가지들이 작은 종소리처럼 떨렸고 땅 속에서 아주 낮은 울림이 들려왔어요. 청년은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갔어요. 숲 입구 우체통 앞에 낯선 문이 하나 서 있었어요. 문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문틀에는 달빛이 얇게 감겨 있었어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정말 돌아가고 싶은 사람만 여시오. 다만 돌아간 뒤에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은 숨을 삼켰어요. 그 순간 숲 안에서 오래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편지는 갈 곳을 알아서 찾아간단다. 청년은 문고리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 너머에는 바닷가 골목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진 생선가게, 문 닫은 빵집, 어릴 적 뛰놀던 계단, 그리고 등대집 창문에 켜진 작은 불빛. 청년은 알았어요. 이곳은 과거였어요. 그가 8살이던 겨울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청년은 천천히 걸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오래된 길은 기억보다 좁았고 바람은 기억보다 차가웠어요. 등대집 문을 열자 난로 앞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아직 살아있는 할아버지. 청년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 기다렸다는 듯 웃었어요. 왔구나. 청년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아버지, 그 말 하나를 꺼내는데 긴 세월이 걸린 사람처럼 목이 메었어요. 저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난로에 장작을 하나 넣었어요. 불꽃이 잠시 커졌어요. 매일 열어보았니? 네. 비어 있어도? 네. 그럼 잘하고 있는 거야. 청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편지는 점점 줄어들고 마을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이야, 늘 자기 마음이 늦었다고 생각한단다. 늦었다고요? 그래, 사랑한다 말하기엔 늦었고, 미안하다 말하기엔 늦었고, 고맙다 말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마음은 시계가 아니야. 늦게 도착해도 진심이면 길을 만든단다. 청년은 조용히 울었어요. 저는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 손은 늙고 거칠었지만 봄볕처럼 따뜻했어요. 지금 했잖니. 너무 늦었어요. 아니, 마침 알맞게 도착했구나. 청년은 한참 동안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문에 적힌 글이 떠올랐어요. 돌아간 뒤에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은 알았어요. 이 밤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요. 할아버지, 저는 다시 가야 해요. 그래, 가면 또 혼자일지도 몰라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야. 세상 어딘가에서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와 함께 숨 쉬고 있단다. 청년은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왔어요. 다시 달빛의 문을 지나자 그는 현재의 숲 입구에 서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우체통 위에는 파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까 묻었던 편지였어요. 하지만 봉투 뒤편에 새로운 글씨가 생겨 있었어요. 돌아가고 싶은 날은 되찾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그 문장을 보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청년은 작은 일을 하나 시작했어요. 우체통 옆에 나무판을 세웠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잘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보내지 못한 말이 있다면 이곳에 놓고 가세요. 숲은 재촉하지 않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저녁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우체통 앞에 섰어요.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접힌 종이 한 장을 넣었어요. 청년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다음 날에는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가 왔어요. 그는 우체통 앞에서 1시간 가까이 서 있다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내 넣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왔어요. 할머니는 봉투를 넣고 나서 우체통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늦어서 미안해. 그 말이 바람에 실려 청년에게 닿았어요. 편지는 조금씩 늘어났어요. 어떤 편지는 세상을 떠난 강아지에게 쓴 것이었어요. 어떤 편지는 어릴 적 자기 자신에게 쓴 것이었어요. 어떤 편지는 이미 화해했지만 그때 하지 못한 말을 다시 적은 것이었어요. 청년은 여전히 편지를 읽지 않았어요. 대신 밤나무 아래 묻었어요. 그러면 숲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더 은은하고 깊은 빛이었어요. 그 빛은 화려하게 번쩍이지 않았어요. 그저 길 잃은 사람이 멀리서 보고 안심할 만큼만 조용히 빛났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밤이었어요. 큰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졌어요. 바닷물이 거칠게 밀려오고 숲 아래 계곡물이 불어났어요. 청년은 걱정이 되어 우체통으로 달려갔어요. 우체통은 빗물에 반쯤 잠겨 있었어요. 청년은 온몸이 젖는 것도 있고 우체통을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젖으면 안 됐어요. 청년은 편지들을 가방에 쓸어 담고 품에 안았어요. 그때 흙탕물이 밀려왔어요. 청년은 발을 헛디뎠고 가방이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편지들이 물 위로 흩어졌어요. 청년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물살이 너무 빨랐어요. 편지 한 장, 두 장, 수십 장의 편지가 어둠 속으로 떠내려갔어요. 청년은 무너진 사람처럼 빗속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그 편지들은 누군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누군가 어렵게 꺼낸 고백이었어요. 누군가 겨우 놓아준 슬픔이었어요. 그걸 지키는 게 자신의 일이었는데 자신이 놓쳐버린 거예요. 비는 밤새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숲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우체통은 기울어졌고 밤나무 주변에 흙도 패여 있었어요. 청년은 말없이 편지를 찾았어요. 강가를 걷고 바위 틈을 뒤지고 나뭇가지에 걸린 종이 조각을 주웠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청년을 위로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그 비엔 아무도 못 막았어.
하지만 청년은 듣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새벽 그는 우체통 앞에 서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지키지 못할 마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그때 숲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사각, 사각. 누군가 종이를 접는 소리였어요. 청년이 고개를 들자 밤나무 아래에 낯선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은 달빛처럼 빛났고 옷자락에는 마른 잎들이 붙어 있었어요. 노인은 종이배를 접고 있었어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노인은 웃었어요. 나는 숲이 오래 보관한 대답이란다. 대답이요? 그래. 사람들은 편지를 넣지만 답장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대답은 늘 다른 모양으로 온단다. 청년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편지들을 잃어버렸어요. 노인은 종이배 하나를 들어 보였어요. 그 종이는 어딘가 익숙했어요. 물에 젖어 글씨가 번진 편지지였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야. 물에게 맡겨진 거지. 하지만 글씨가 다 지워졌잖아요. 글씨는 지워져도 마음의 방향은 남는단다. 노인은 종이배를 계곡물 위에 띄웠어요. 종이배는 이상하게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청년은 눈을 크게 떴어요. 종이배는 숲 안쪽으로, 밤나무 뿌리 사이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깊은 곳으로 흘러갔어요. 편지는 꼭 종이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야. 어떤 말은 물이 가져가고, 어떤 말은 바람이 가져가고, 어떤 말은 누군가의 꿈속에서 도착하지. 청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저는 무서워요. 또 잃어버릴까봐. 노인은 청년을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지킨다는 건 절대 잃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야. 잃어버린 뒤에도 그 의미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노인은 마지막 종이배를 접어 청년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네가 직접 편지를 써보렴. 제가요? 너는 늘 남의 편지만 지켰지. 내 마음은 어디에 두었니? 그 말에 청년은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는 한 번도 자기 편지를 쓴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두렵고 외롭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늘 지키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말들을 삼켰어요. 그날 밤 청년은 등대집으로 돌아가 하얀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썼어요. 받는 사람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맞는 일이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져요. 어떤 날은 제가 숲보다 작고 우체통보다 낡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오늘 알았어요. 편지를 지킨다는 건 완벽하게 보관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일이란 걸요. 저는 앞으로도 문을 열어볼게요. 비어 있어도 열고, 젖어 있어도 열고, 무너져도 다시 세워볼게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조금 덜 외로워요. 청년은 편지를 접어 우체통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쓴 편지를 밤나무 아래 묻었어요. 그날 밤 숲은 아주 오래 빛났어요. 빛은 나뭇잎에서 시작해 계곡물로 흘렀고 계곡물은 바다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바다는 밤새 은빛으로 출렁였어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전날 잃어버린 편지를 쓴 사람들이 저마다 꿈을 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먼저 떠난 어머니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 꿈을 꾸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그 사람은 꿈속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밥 먹어라. 그럼 됐다. 어떤 아이는 잃어버린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꿈을 꾸었어요. 강아지는 품에 안기더니 아이의 손등을 핥았어요. 아이는 깨어나서 오래 울었지만 그 울음은 전보다 덜 아팠어요. 어떤 노인은 젊은 시절 헤어진 친구를 만나는 꿈을 꾸었어요. 둘은 아무 말 없이 바닷가를 걸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친구가 말했어요. 늦게라도 와줘서 고맙다. 사람들은 하나둘 잠든 숲의 우체통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청년에게 말했어요. 편지가 도착한 것 같아요.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이제 알았어요. 편지는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모양을 바꾸어 각자의 밤으로 도착한 거였어요. 이후로 잠든 숲의 우체통은 마을의 작은 의식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생일이 지나면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른들은 쉽게 말하지 못한 사과를 적었어요. 노인들은 먼저 떠난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누군가는 편지지 대신 나뭇잎에 한 줄을 적어 넣었고 누군가는 사진 뒤편에 작은 문장을 남겼어요. 청년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주었어요. 세월이 또 흘렀어요. 청년의 머리에도 하얀 눈 같은 것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어요. 걸음은 느려졌고 우체통 문을 열 때마다 손목이 조금씩 아팠어요.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숲 입구로 갔어요. 어느 가을날 마을에 낯선 아이가 찾아왔어요. 아이는 도시에서 이사 온 아이였고 말수가 아주 적었어요. 아이의 부모는 바닷가의 빈 빵집을 고쳐 작은 책방을 열었어요. 아이는 자주 숲 입구에 와서 우체통을 바라봤어요. 편지를 넣지는 않았어요.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노인이 된 청년은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기다려 주었어요. 말을 걸 준비가 될 때까지. 며칠 뒤 아이가 먼저 물었어요. 정말 편지가 도착해요? 노인은 웃었어요. 가끔은 생각보다 멀리 도착하지. 죽은 사람한테도요? 노인은 아이의 눈을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너무 일찍 배운 슬픔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 죽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아직 울지 못한 사람에게도. 아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는 편지를 넣지 않고 돌아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름달이 뜬 밤 아이는 우체통 앞에 왔어요. 손에는 아주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아이는 봉투를 넣기 전 노인에게 물었어요. 읽어보지 않을 거죠? 읽지 않을 거야. 정말요? 내 마음은 내 것이니까. 아이는 그제야 봉투를 넣었어요. 그리고 뛰어가듯 숲을 떠났어요. 노인은 봉투 위에 손을 얹었어요. 아주 작은 떨림이 느껴졌어요. 아직 다 울지 못한 마음, 아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슬픔. 노인은 그 편지를 밤나무 아래 묻었어요. 그날 밤 숲은 아주 부드러운 빛을 냈어요. 마치 누군가 잠든 아이의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는 것처럼요. 다음 아침 아이는 다시 찾아왔어요. 눈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가벼워 보였어요. 꿈에
엄마가 나왔어요. 노인은 조용히 들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울어도 된다고요. 그런데 웃어도 된다고요. 아이는 말을 마치고 참았던 숨을 내쉬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도착했구나. 아이는 우체통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이거 열어봐도 돼요? 노인은 오래전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했던 질문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언젠가 네가 매일 열어보고 싶어진다면. 아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아이는 자주 노인을 도왔어요. 우체통 주변에 낙엽을 쓸고 기울어진 나무판을 바로 세우고 비 오는 날이면 작은 천막을 쳤어요. 노인은 아이에게 말했어요. 편지를 지킨다는 건 사람들의 비밀을 아는 일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야. 아이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어요. 또 세월이 흘렀어요. 노인은 아주 늙었어요. 어느 겨울밤 그는 등대집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렸고 난로에서는 작은 불꽃이 흔들렸어요. 이제 자란 아이가 그의 곁에 앉아 있었어요. 노인은 서랍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어요. 오래된 우체통 열쇠였어요. 열쇠는 수많은 손을 지나온 듯 반질반질해져 있었어요. 이제 네가 열어야 할 것 같구나. 아이는 이제는 어른이 된 그 아이는 눈물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열어볼게요. 노인은 미소 지었어요. 비어 있어도 비어 있어도요. 가득 차 있어도 가득 차 있어도요. 젖어 있어도 그 사람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젖어 있어도 다시 말려 볼게요. 노인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됐다. 그 밤 노인은 깊은 잠에 들었어요. 숲은 조용히 빛났어요. 누군가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도 숲은 슬프게 울지 않았어요. 대신 길을 밝혔어요.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지킴이는 우체통 앞에 섰어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그는 열쇠를 꺼내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찰칵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음 지킴이에게. 그는 한참 망설였어요. 이 편지는 읽어도 되는 걸까? 봉투 뒤편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만은 읽어주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기다리는 일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일입니다. 그는 그 문장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우체통 문을 닫았어요. 그날부터 잠든 숲의 우체통은 다시 매일 열렸어요. 마을은 여전히 작았고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말을 삼켰고 때로는 너무 늦게 깨달았고 가끔은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먼저 해버렸어요. 하지만 숲 입구에는 언제나 낡은 우체통이 서 있었어요. 누군가 늦은 밤 찾아와도 새벽에 몰래 와도 눈물 묻은 편지를 넣고 도망치듯 돌아가도 그 우체통은 묻지 않았어요. 왜 이제 왔냐고 묻지 않았고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저 작은 쇠문을 열고 조용히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숲은 그 말들을 오래 품었다가
언젠가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돌려보냈어요. 꿈으로, 바람으로, 파도 소리로, 우연히 펼친 책의 한 문장으로, 아침 식탁에 놓인 따뜻한 찻잔으로, 또는 아주 오래 참았던 눈물 한 방울로. 그러니 혹시 여러분에게도 아직 보내지 못한 말이 있다면요. 너무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은 늦게 도착해도 진심이면 길을 찾는데요.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는 잠든 숲의 우체통처럼 여러분의 말을 조용히 받아줄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밤 마음속에 오래 접어둔 편지가 있다면 천천히 펼쳐보세요. 누군가에게 보내도 좋고 보내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그 마음을 영영 없는 것처럼 혼자 어둠 속에 두지는 말아요. 숲은 재촉하지 않아요. 달빛도 재촉하지 않아요. 진심은 언제나 자기 속도대로 걸어와 마침내 도착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잠든 숲의 우체통은 아마 오늘 밤 어딘가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있을 거예요. 삐걱 작은 소리를 내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당신의 편지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